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낯선 길을 헤매다 겨우 찾은 허름한 여관에서 성우는 그녀를 만났어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사과를 반복하는 여자. 천천히 고개를 드는 그 순간 성운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4년 전까지만 해도 재벌회장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이 낡은 여관에서 텅 빈 눈빛으로 하녀처럼 일만 하는 그녀. 더 충격적인 건 그 옆에 엄마라 부르는 작은 아이.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전해지기를 빌겠습니다. 국내 손꼽히는 재벌 그룹의 후계자로 늘 비서가 따라붙고 기사가 대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날만큼은 완전히 혼자였어요. 계열사 공장 계약건으로 급하게 내려왔는데 선지 담당자가 일정을 일방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2시간 넘게 회의실에서 버텼지만 돌아온 건 내일 다시 보자는 말 한마디였어요. 기분이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저녁이 되자마자 하늘까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호텔을 찾아다녔지만 근처는 전부 만실이었어요. 3군데를 돌고 난 뒤에야 골목 안쪽 어두운 구석에서 반쯤 꺼진 간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관이었어요. 간판 글씨는 빗물에 번져 있었고 입구 앞 화분은 죽은 지 오래된 채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들어가기 전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성우는 젖은 옷을 털며 문을 밀었습니다. 카운터 직원은 성운이 들어서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어요. 하룻밤 묵겠다고 하자 말 한마디 없이 강키를 카운터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성우는 그것을 집어들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미 충분히 지쳐 있었고 이 낡은 건물에서 하룻밤을 버텨야 한다는 사실이 더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복도로 들어서는 순간 천장 형광등 하나가 지직거리며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불빛 아래 복도 전체가 음산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누군가 방금 물걸레질을 한 듯 젖어 있었어요. 성운이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신발 밑창이 미끄러지며 몸이 휘청했습니다. 중심을 잡으려고 벽에 손을 짚는 그 찰나였어요. 무언가와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충격과 함께 양동이가 쓰러지는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어요. 쏟아진 물이 사방으로 번지며 성운의 신발을 적셨습니다. 짜증이 확 치밀었어요. 하루 종일 쌓아온 피로와 불쾌함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성운이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움직였어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낮고 떨렸습니다. 1번도 아니고 2번, 3번.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빠르게 반복되는 사과였어요. 성우는 입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어요. 목소리였습니다. 귀에 걸리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낯선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깊숙이 박혀 있는 것 같은 그 목소리가 성운의 발을 그 자리에 붙잡아 놓았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성운은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미영이었어요. 한때 어떤 자리에서도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던 여자였습니다. 억울한 말을 들어도 꼿꼿이 서서 제 말을 하던 여자였어요. 4년 전 모든 것이 무너지던 그날 마지막으로 본 얼굴이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진 탓인지 광대가 더 도드라져 보였고 눈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피로가 깊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래도 성우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도 착각할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미영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놀람도, 당황함도, 반가움도, 그 어떤 감정의 파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성운을 바라보는 그 눈은 처음 보는 손님을 대하는 눈이었어요. 그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방번호 말씀해 주세요. 미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양동이를 다시 세우며
쏟아진 물을 걸레로 닦기 시작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4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람한테 할 말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니, 그녀에게 성우는 그냥 낯선 손님이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 침묵이 무언가를 건드리기를 바랐어요. 잠깐이라도 눈빛이 흔들리기를, 입술 끝이 떨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미영은 조용히 걸레질을 이어갔어요. 성운 쪽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거기 왜 세워져 있어? 빨리 안 해? 복도 끝에서 직원의 목소리가 날아왔어요. 날카롭고 거친 소리였습니다. 미영의 어깨가 순간적으로 움찔했어요. 고개가 더 깊이 숙여졌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예전의 미영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쉽게 꺾이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미영은 직원의 한마디에 몸을 움츠리고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성운의 눈에 박혔어요. 미영은 바닥의 물기를 다 닦은 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제야 성운은 그녀의 손을 보았어요. 손등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굳은 살이 여러 겹 쌓인 손가락, 오래된 상처 자국들.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손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힘들게 버텨온 손인지 그것만으로도 느껴졌습니다. 미영은 성운 쪽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채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발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성운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 형광등이 여전히 깜빡이는 그 아래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정말 미영이 맞는 건지, 맞다면 왜 저러는 건지. 그 의문이 가슴 한쪽에 박혀서 떠나지 않았어요. 빗소리가 여전히 창밖에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게 성우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방에 들어온 성우는 짐도 제대로 풀지 못했어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됐어요. 무릎을 꿇고 사과하던 미영의 모습, 텅 빈 눈빛, 직원의 한마디에 움찔하던 어깨.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우는 하루를 더 연장하기로 했어요. 계약건은 핑계였습니다. 이유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그냥 신경이 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일부러 늦게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무거운 이불을 끌어안고 계단을 오르는 미영이 보였어요. 세탁을 마친 이불이 몇 장씩 겹쳐 있었는데 그 무게가 만만치 않아 보였습니다. 미영은 계단 중간에서 잠깐 멈추며 숨을 골랐어요.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난간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눈에 밟혔어요. 성우는 로비 한쪽에 서서 신문을 펼쳤습니다. 읽는 척했어요. 눈은 미영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미영은 쉬지 않았어요. 이불을 내려놓자마자 청소 도구를 들고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엔 복도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허리를 깊이 숙인 채 걸레를 밀고 당기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또 계단을 올랐어요. 내려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면서도 단 한 번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직원이 소리쳤어요. 야, 거기 304 아직도 안 했어? 느려 터졌네 진짜. 미영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화도, 억울함도, 피곤함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직원은 혀를 차며 돌아섰어요. 미영은 그제야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성우는 신문을 내렸어요. 저 말이 습관이 됐다는 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을 때 성우는 주방 쪽을 지나다 미영을 다시 봤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상차림이었어요. 밥 한 공기에 어제 남은 듯한 반찬 2가지. 미영은 제대로 앉지도 못한 채 그것을 빠르게 먹었습니다. 누군가 부를까봐 눈치를 보는 것처럼 숟가락을 놓지 않고 계속 먹었어요. 물 한 컵을 마시려다가도 주변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컵을 들었어요. 그 작은 동작 하나에서 성우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이 공간에서 자신이 편하게 뭔가를 해도 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였어요. 아니면 알면서도 허락받지 못했거나. 성우는 일부러 발소리를 냈습니다. 미영이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미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훈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밥그릇으로 시선을 내렸어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어색함도, 반가움도, 경계심도. 그냥 낯선 손님을 보는 눈이었어요. 성우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후에는 미영이 복도 창가에 잠깐 멈추는 장면을 봤어요. 청소하다 어지럼증이 온 것 같았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눈을 감은 채 잠시 서 있었어요. 숨을 고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몇 초도 안 됐는데 마침 지나던 다른 직원이 그걸 봤어요. 아픈 척은 할 일이나 해요. 미영은 눈을 뜨고 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레를 들었어요. 벽에 짚었던 손을 떼는 순간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성우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창백했어요. 입술에 혈색이 없었고 눈 주변이 거무스름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그냥 지나쳤고 주인은 카운터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성우는 이름을 부를까 수차례 고민했어요. 미영아 라고 부르면 어떻게 될까? 고개를 돌릴까? 아니면 어제처럼 아무 반응 없이 그냥 쳐다볼까? 성우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열었다가 또 닫았어요. 결국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성우는 방 안에서 혼자 술을 꺼냈습니다. 여관 편의점에서 산 소주 한 병이었어요. 컵에 따르지도 않고 그냥 병째 들었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창밖에는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오늘 하루 본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무거운 이불을 들고 계단을 오르던 모습, 남은 반찬으로 밥을 먹던 모습, 벽에 손을 짚고 눈을 감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도 아무 감정 없이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던 목소리. 예전의 미영은 달랐어요.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웃을 때는 주변까지 환해지는 사람이었어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울면서도 제 말을 끝까지 했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은, 성우는 소주병을 내려놓았어요. 시선이 허공에 고정됐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맞나? 혼잣말이 방 안에 퍼졌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로등이 또 한 번 깜빡였어요. 그날 밤 성우는 모든 것이 바뀌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어요. 성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관 특유의 낡은 냄새와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빗소리가 뒤섞여 있었어요. 눈을 감아도 미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텅 빈 눈빛, 움찔하던 어깨, 떨리던 손가락.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린아이 우는 소리려니 했습니다. 여관에 아이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소리가 달랐습니다. 보채는 울음이 아니었어요. 숨이 차오르는 것처럼, 뭔가에 눌린 것처럼 가늘고 가파른 소리였습니다. 고통이 섞여 있었어요. 성우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소리는 맞은편 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자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아이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성우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미영의 목소리였어요. 낮에 들었던 그 무감각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울음을 간신히 참으면서 아이를 달래는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문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안에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이가 아파라고 했어요. 작고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성운의 가슴을 찔렀어요. 미영이 알아. 엄마가 낫게 해줄게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따르는 소리, 서랍 여는 소리. 그리고 잠깐의 침묵이 이어졌어요. 성우는 문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약봉지를 뒤지는 소리가 났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2번, 3번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멈췄어요. 미영이 작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약이 거의 없다는 걸 확인한 것 같았어요. 그 짧은 침묵 안에서 성우는 미영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알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조금만. 미영이 다시 아이를 달랬어요. 목소리가 더 낮아져 있었습니다. 울음을 삼키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아이가 미영의 옷을 붙잡는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손이 천을 쥐는 소리였어요. 그러더니 또 아파라고 했습니다. 아까보다 더 작은 목소리였어요. 기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멈췄어요. 들어가야 하나, 들어가서 뭘 해야 하나,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그러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저 방 안에 미영이 있고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성운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이. 성운은 그 단어에서 멈칫했어요. 미영에게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낡은 여관에서 함께 살고 있는 아이가. 성운은 아이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어요. 어리게 들렸습니다. 아직 아주 어린 것 같았어요. 얼마나 됐을까? 성우는 자신도 모르게 나이를 가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스스로 멈췄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자신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미영이 문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는 반사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미영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2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영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거나 울음을 참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입고 있는 얇은 잠옷 위로 아이를 안았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 모습이 낮에 본 무감각한 얼굴과 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아이 걱정에 허둥대는 엄마였어요. 미영은 성운을 보자 짧게 굳었습니다. 죄송해요. 시끄러우셨죠? 성운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영은 성운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으려 했어요. 성운은 반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파요? 미영의 손이 멈췄어요.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어요. 괜찮아질 거예요.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괜찮아질 거라는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미영은 그대로 문을 닫았습니다. 성우는 닫힌 문 앞에 혼자 서 있었어요. 안에서 다시 아이 달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이 낮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가사도 없이 그냥 낮게 흥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얇은 문을 사이에 두고 복도까지 흘러나왔어요. 성우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미영은 문을 닫았습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요. 돈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성우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성우는 벽에 등을 기댄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장가 소리가 문 틈 사이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운의 머릿속에 갑자기 스치는 게 있었어요.
아이, 목소리, 그 나이, 그리고 미영과 마지막으로 헤어졌던 그날. 설마, 라는 생각이 가슴 한쪽을 짓눌렀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지. 성우는 그것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 성우는 일부러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미영이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동선이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로 나오는 미영을 보자마자 성우는 천천히 앞을 막아섰어요. 미영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성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눈이었습니다. 낯선 손님을 보는 눈이었어요. 성우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정미영 맞죠? 미영이 짧게 대답했어요. 네. 성우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을 들어도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을 확인하는 것처럼 그냥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 동요도 없었어요. 성우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나 모르겠어요? 미영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눈빛 안에 인식의 빛이 없었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손님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처음 뵙는 분 같은데요. 성우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처음 뵙는 분. 그 말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성우는 미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연기를 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불편함도, 죄책감도, 숨기려는 기색도 없었어요. 그냥 정말로 모르는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성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서울. 기억 안 나요? 미영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뭔가를 떠올리려는 것 같기도 했고, 그냥 낯선 단어에 반응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미영이 천천히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 아시는 분이에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경계하는 것 같기도 했고,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성우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더 이상 밀어붙일 수가 없었어요. 저 눈빛은 뭔가를 숨기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저 눈빛은 정말로 기억이 없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성우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는 당신 남편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했고, 이혼을 했고, 4년 전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그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그냥 내려갔어요. 지금 이 말을 꺼내봤자 미영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겁만 줄 것 같았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직원이 나타났어요. 거기서 뭐 해러? 손님한테 왜 붙어 있어? 직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날아왔습니다. 미영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자리를 피했어요. 청소 도구를 끌며 복도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성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미영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기억이 없었습니다. 확실했어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로 성훈을 모르고 있었어요. 4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었던 사람이, 이혼 서류에 함께 도장을 찍었던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 성훈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 기억이 없는 걸까? 성훈은 방으로 돌아와 침대 끝에 걸터 앉았어요. 4년 전 마지막 날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밀던 순간, 미영이 울면서 뭔가를 말하던 장면, 그리고 성훈이 차갑게 돌아서던 순간, 그날 이후 미영이 어떻게 됐는지 성훈은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관에서 마주친 미영은 성훈이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몸이 달랐습니다.
말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건지 성우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변한 게 아닐 수도 있었어요. 무너진 거였습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흐린 하늘이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성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미영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처음 뵙는 분 같은데요. 그 말이 자꾸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젯밤 닫힌 문 너머로 들렸던 소리가 떠올랐어요. 아이가 아파라고 했던 가느다란 목소리. 미영이 엄마 여기 있어 라고 달래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성훈이 복도에서 혼자 나이를 가늠하다 멈췄던 그 순간. 설마 그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한 번 들어선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더 또렷해졌어요. 아이의 나이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 늦게 성우는 카운터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카운터 안쪽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성우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카운터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며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성훈을 올려다봤어요. 저 직원 있잖아요. 정미영 씨. 성훈이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굳었어요.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왜요? 성훈은 봉투를 할머니 쪽으로 조금 더 밀었어요. 언제부터 여기 있었는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아시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한번 내려다봤다가 다시 성훈을 봤습니다. 잠깐 망설이는 기색이었어요. 그러더니 봉투를 카운터 안쪽으로 밀어넣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몇 년 됐어요. 한겨울이었는데 할머니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애를 안고 골목에 쓰러져 있었어요. 거의 죽기 직전이었지. 애는 그 추운 데서 엄마 품에 파고들어 있고 성훈의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병원 데려갔다 왔는데 갈 데가 없다고 하길래 그냥 여기 있게 한 거예요. 일하면서 반값 대신하는 식으로. 성훈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물었어요. 기억을 잃은 건 언제부터예요? 할머니가 잠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처음부터요. 병원에서도 머리를 많이 다쳤다고 했어. 과거 기억이 거의 없다고. 자기 이름은 알고, 애 이름은 알고. 그것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았어요.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가족도 없냐고 물어봤는데 모른다고만 하더라고. 연락처 같은 것도 없었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찾아온 사람도 없었으니까. 찾아온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성우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월급은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방값이랑 밥값 빼면 손에 쥐는 게 얼마 안 되거든. 그래도 애 때문에 버티는 것 같아요. 애가 자주 아픈데 병원도 제대로 못 데려가고. 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아이가 자주 아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좀 약했어요. 그래도 저 여자가 끝까지 붙들고 있더라고. 밥도 아껴 먹고 옷도 안 사 입고 애한테 다 쏟아붓는 식으로. 성우는 더 묻지 않았어요. 더 들을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카운터를 나와 계단을 오르는 내내 다리가 무거웠어요.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나서야 성우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겨울 골목, 쓰러진 미영, 품 안의 아이.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자꾸 그려졌어요. 그 추운 밤에 미영은 혼자였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 골목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성훈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성훈이 돌아선 그날 밤 미영은 어디로 갔고 무슨 일을 당한 걸까? 성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4년 전 마지막 장면이 천천히 펼쳐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과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미영이 이혼 서류 앞에서 울면서 배를 감싸 쥐던 손. 그때는 그냥 지나쳤어요. 그냥 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왜 배를 감쌌을까? 왜 그 순간 배였을까? 성우는 눈을 떴습니다. 머릿속에서 할머니 말이 다시 들렸어요. 애를 안고 골목에 쓰러져 있었다고. 아이가 품에서 엄마한테 파고들어 있었다고. 성우는 천천히 아이 나이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대략 4살. 이혼한 시점과 맞춰보면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직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숫자가 맞아 떨어지는 것 뿐이었어요.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우연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가슴 한쪽이 조여드는 느낌이 자꾸만 그것을 부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이 얼굴을 제대로 봐야 했습니다. 어젯밤 문 너머로 들린 목소리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직접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생각을 멈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니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거나. 성우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미영의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문 아래로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성우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외면하고 싶을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성우는 그날 밤 그것을 알게 됐어요. 방으로 돌아온 성우는 침대에 앉지도 못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어두운 골목을 내려다봤어요. 머릿속에서 아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잠깐 마주친 것뿐이었는데 그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눈매가 걸렸습니다. 뭔가 익숙한 구석이 있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우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4년 전 회사 내부 감사 자료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미 묻힌 사건이었어요. 당시 성우는 미영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를 받아들고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해 보였어요. 서류도 있었고 사진도 있었고 목격자, 진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보니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금 흐름을 다시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숫자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특정 계좌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우는 그 계좌 번호를 메모했어요. 그리고 예전 인맥을 통해 계좌 명의를 조회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형태수의 측근 이름이었습니다. 성우는 손을 멈췄어요.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심이 시작된 눈으로 보니 다른 것들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제 문서를 하나씩 넘기다가 미영 이름으로 처리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서명이 미묘하게 달랐어요. 회계 방향, 눌리는 강도, 마무리 방식. 성우는 미영의 서명을 수백 건 본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미영의 서명이 아닌 것 같았어요. 성우는 파일을 외부 전문가에게 보냈습니다. 감정을 요청했어요. 답변이 오는데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동일인 서명이 아닙니다. 성우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확신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4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불륜 증거 사진을 다시 열었어요. 당시에는 그 사진이 모든 것을 결정지었습니다. 미영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어요. 성우는 그것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사진을 보면서 메타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촬영 날짜,
시간, 위치 정보.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데이터가 수정된 흔적이 있었어요. 촬영 시점이 조작된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과거 기억이 겹쳐졌습니다. 미영이 그날 울면서 부정하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아니야. 제발 믿어줘. 그때 성우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내가 부정해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미영은 울면서 계속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고, 손이 떨렸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성우는 냉정하게 돌아섰어요. 이혼 서류를 내밀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미영이 서류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우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미영은 결국 말을 삼키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미영이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쥐던 장면. 성우는 그 기억에서 멈췄어요. 그냥 흐느끼는 동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떠올리니 달랐어요. 배를 감싸는 손이었습니다. 배를. 성우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왜 배를?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성우는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혼 당일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기록을 조회했어요. 결과가 떴습니다. 이혼 당일 밤 교통사고 기록이 있었어요. 피해자 신원불명 여성. 성우는 사고 발생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날 밤 미영이 이동했을 경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어요. 이어서 태수의 통화 기록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예전에 같은 편이었던 회사 내부 임무를 통해 받은 자료였어요. 사고 직전 시간대에 위치 추적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쫓고 있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성우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서명 위조, 사진 조작, 사고, 그리고 퇴수. 성우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도망치다가 사고가 난 거야. 혼잣말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모든 퍼즐이 한꺼번에 연결됐어요. 미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했어요.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우는 듣지 않았어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미영은 그날 밤 혼자 도망치다 사고를 당했어요. 성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태수가 한 짓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태수가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우는 그것을 믿었어요. 의심 한 번 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미영을 버렸어요. 떨리는 손이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아버린 사람처럼. 성우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꺼졌어요.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성우는 불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아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잠깐 스친 얼굴이었는데 그 눈매가 자꾸 걸렸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성우는 천천히 나이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4살이었어요. 이혼한 시점에서 거꾸로 올라가면 미영이 임신했을 시기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아직 함께 살고 있던 때였어요. 성우는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숫자가 정확히 맞아 떨어졌어요. 설마 그 생각이 가슴 한쪽을 짓눌렀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숫자가 맞아 떨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했어요. 성우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아이 진료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여관 근처 소아과에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보호자란에는 정미영 단독으로 표기되어 있었어요.
부항목은 비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 빈칸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비어있는 그 칸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이어서 산부인과 기록을 찾았어요. 작은 개인 병원이었습니다. 출산 기록이 있었어요. 보호자 없음, 비용, 미납, 그게 전부였습니다. 성우는 그 기록을 보는 순간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어요. 보호자 없음, 혼자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진통을 견디면서도, 아이를 낳는 순간에도 혼자였다는 뜻이었어요. 할머니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애를 안고 골목에 쓰러져 있었다고 했어요. 그 추운 겨울 밤에 성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그려졌어요. 미영이 골목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품 안에 아이를 안은 채로, 기억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도 없는 상태로. 그런데 아이를 놓지 않았다고 했어요. 성우는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 안에서 본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밥을 아껴 먹던 미영, 물 한 컵도 눈치 보며 마시던 미영, 직원한테 폭언을 들어도 고개만 숙이던 미영, 어지럼증이 와도 벽을 짚고 일을 이어가던 미영. 그 모든 장면들이 지금에서야 다르게 보였어요. 버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이 때문에 버티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기억도 없이 몸도 성하지 않은 상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우는 벽에 손을 짚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어요.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어요. 눈이 뜨거워지더니 결국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우는 그것을 닦지 않았어요. 4년이었습니다. 4년 동안 미영은 혼자였어요. 혼자 낳고, 혼자 키우고, 혼자 버텼습니다. 기억도 잃은 채로. 그러면서도 아이를 놓지 않았어요. 그것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손으로 눈을 가렸어요. 난 아무것도 몰랐네. 그 말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이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성우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눈이 뻑뻑했습니다. 방 안이 여전히 어두웠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혈액형을 확인했습니다. 진료 기록에 나와 있었어요. 성우는 자신의 혈액형과 대조했습니다. 배제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확실히 하려면 검사가 필요했어요. 성우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어요. 어둠 속에서 가로등 하나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버린 게 미영 혼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 생각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성우는 입술을 꾹 가물었어요.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그 자리엔 무언가 다른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차갑고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책임져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무게입니다. 성우는 그날 밤 그것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여관 안은 조용했어요. 성훈이 막 눈을 붙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커졌어요. 아이, 울음소리였습니다. 어젯밤과 달랐어요. 훨씬 가파르고 거칠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것처럼 들렸어요. 성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미영의 방문 앞에 서자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이가 울다가 기침을 했어요.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로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달래는 말이었는데 달래는 사람이 더 무너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문을 두드렸어요. 괜찮아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문이 열렸어요. 미영이 아이를 안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아이,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작은 가슴이 가파르게 오르내렸습니다. 미영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평소의 텅 빈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겁에 질린 눈이었어요. 아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무서운 눈이었습니다. 성우는 아이를 한번 보고 미영을 봤어요. 병원 가야 해요. 지금 바로. 미영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돈이 없어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부끄러운 것처럼, 미안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눌려 있는지 성우는 느낄 수 있었어요. 성우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있던 아이 겉옷을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미영은 잠깐 굳어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거리는 차가웠습니다. 성우는 차를 몰았어요. 조수석에 미영이 앉아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계속 기침을 했어요. 미영은 아이 등을 쓸어내리면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다 왔어. 그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우는 앞을 보면서도 그 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4년 전 미영이 울면서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했던 목소리와 비슷한 떨림이었어요. 응급실은 밝았습니다. 의료진이 아이를 받아 안고 빠르게 안쪽으로 사라졌어요. 성훈과 미영은 대기실에 남겨졌습니다. 미영은 의자에 앉지 못했어요. 대기실 끝에 서서 손을 꼭 쥔 채 안쪽 문만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미영 옆에 섰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당장 위험한 상황은 넘겼다고 했어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표정도 없이 그냥 흘러내렸어요. 손으로 닦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가 괜찮다는 말 한마디에 그렇게 무너졌어요. 성우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옆에 서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호흡기 쪽에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하는데 부계 쪽 병력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이 아버지가 없어요. 짧고 담담한 말이었습니다. 없다고 했어요.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없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성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 말이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됐을지. 아이가 아플 때마다, 누군가 아버지를 물을 때마다 미영은 저 말을 해왔을 거였습니다. 없어요. 그냥 없어요. 성우는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검사 받겠습니다. 미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훈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낯선 손님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성훈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기억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성훈이 누군지 모르는 눈이었어요. 그런데 성훈은 그 눈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혈액 샘플을 채취했어요. 결과는 며칠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치료를 마친 준호를 데리고 차로 돌아왔어요. 미영이 아이를 안고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미영의 품에서 스르르 잠들었어요. 성우는 백미러로 미영을 봤습니다. 미영은 잠든 준호의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낮에 보던 텅 빈 눈빛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그것 하나만 남은 것처럼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성우는 시선을 앞으로 돌렸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4년 동안 미영은 저 눈빛 하나로 버텨온 거였어요. 기억도 없이, 돈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 하나만 붙들고 버텨온 거였습니다. 여관 골목으로 접어드는 순간 성우는 무언가를 느꼈어요. 골목 끝에 낯선 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시동이 꺼진 채였어요.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어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느껴졌어요. 미영이 준호를 안고 먼저 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우는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어요. 차가운 새벽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그날 이후 성우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골목 끝에 세워져 있던 그 차가 떠올랐습니다. 소리도 없이 사라지던 뒷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걸렸어요. 낮에는 괜찮은 척했습니다. 준호가 여관으로 돌아온 뒤 미영이 방에서 아이를 돌보는 동안 성우는 복도를 오가며 골목을 수시로 확인했어요. 수상한 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다른 차였어요. 그런데 세워진 위치가 같았습니다. 여관 입구가 정면으로 보이는 자리였어요. 성훈의 머릿속에서 형태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4년 전 서류를 조작하고 사진을 만들고 미영을 몰아붙였던 사람이었어요. 성훈이 이혼을 결정하도록 판을 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미영이 사고를 당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성훈은 그것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형태수는 미영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미영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 작은 여관에서 아이를 키우며 버티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 형태수 귀에 들어갔다면 성훈은 방 안에서 서울 본사 쪽으로 조용히 연락을 취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에게 형태수의 최근 동향을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답이 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형태수가 사흘 전부터 이 지방도시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성우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사흘 전이면 성훈이 이 여관에 들어온 직후였어요. 누군가 성훈의 행적을 따라왔거나 아니면 미영의 생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좋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성훈은 더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정이 지날 무렵이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관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발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무거웠어요. 뭔가를 들고 움직이는 것처럼 느려터진 발소리였습니다. 성우는 문에 귀를 댔어요.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후 다시 움직였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였습니다. 성우는 문을 열었어요.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달랐어요.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복도를 걸어가면서 냄새가 점점 진해졌습니다. 계단 쪽으로 가자 냄새가 더 강해졌어요. 휘발유였습니다. 성우는 몸이 굳었어요.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여관 외벽 쪽으로 나가자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외벽 아래쪽 여기저기에 뭔가 뿌려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성우는 손을 가까이 댔다가 바로 물러났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쪽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곧이어 주황빛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불길이 외벽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성우는 소리쳤어요. 불이야. 여관 안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성우는 입구로 뛰어들었어요. 이미 연기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눈이 따가웠어요. 성우는 소매로 코와 입을 막으며 안으로 달렸습니다. 카운터 직원이 밖으로 뛰쳐나가는 게 보였어요. 성우는 반대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미영과 준호가 있는 방 쪽이었어요. 연기가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깜빡이다 꺼졌어요. 어둠 속에서 불빛만 일렁였습니다. 성우는 벽을 짚으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기침이 터졌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영의 방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울고 있었어요. 미영이 문을 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불로 인해 문틀이 뒤틀린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손잡이를 잡았어요. 뜨거웠습니다. 소매로 손을 감싸고 어깨로 문을 밀었어요. 한 번, 두 번. 안에서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있어요?
제발요. 그 목소리가 떨렸어요. 겁에 질린 목소리였습니다. 준호가 기침을 했어요. 연기가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이를 악물었어요. 세 번째로 어깨를 밀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연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성우는 눈을 가늘게 뜨며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미영이 구석에서 준호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기침을 하며 이영의 옷을 붙잡고 있었어요. 미영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성우는 준호를 받아 안았습니다. 따라와요. 빨리. 미영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성우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놓지 않았어요. 복도로 나오자 천장 한쪽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불씨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성우는 미영을 앞으로 밀며 계단 쪽으로 달렸습니다. 준호가 품 안에서 울었어요. 연기 속에서 계단이 보였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려갔어요. 마지막 계단을 내려서는 순간 등에 강한 충격이 왔습니다. 천장 일부가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성우는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래도 준호를 놓지 않았어요. 품 안에서 준호의 심장 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작고 빠른 심장 소리였어요. 살아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바닥에 무릎을 짚었어요. 기침이 터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미영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성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영이 성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충혈된 눈이었습니다. 연기에 그을린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그 눈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낮에 보던 텅 빈 눈빛이 아니었어요.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성운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준호가 성운의 품에서 작은 손으로 성운의 옷을 쥐었습니다. 꼭 쥐었어요. 성운은 그 작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성운이 눈을 뜬 건 이틀 뒤였어요. 천장이 하얗게 눈을 찔렀고 숨을 들이쉬자 폐 안쪽이 따갑게 당겼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등에 통증이 확 밀려왔어요. 그제야 자신이 병원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이틀이 지났다고 했어요. 성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가 보였어요. 옆 침대에 누워 작은 몸에 링거를 꽂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성우는 그 숨소리를 한동안 듣고 있었습니다. 저 숨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조금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미영은 복도에 나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미영이 들어왔어요. 손에 따뜻한 음료를 들고 있었습니다. 성운과 눈이 마주치자 미영이 잠깐 멈췄어요.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걸어와 침대 옆 탁자에 음료를 내려놓았습니다. 깨셨네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평소처럼 텅 빈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조심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를 참고 있는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성우는 미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괜찮아요? 미영이 준호 쪽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세상에 그것 하나만 남은 것처럼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고 준호의 고른 숨소리가 그 사이를 조용히 채웠어요. 성우는 며칠 뒤 퇴원했습니다. 형태수는 그 사이 경찰에 체포됐어요. 방화 지시, 서류 위조, 사고 조작. 4년 동안 깊이 묻혀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성운이 하나씩 확보해뒀던 자료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어요. 뉴스에서 형태수의 이름이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성운은 뉴스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련하지 않았어요. 가슴 한쪽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끝내야 할 것이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퇴원 다음 날 아침,
성우는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응급실에서 혈액 샘플을 채취할 때 따로 의뢰해뒀던 친자 확인 검사 결과였어요. 성우는 봉투를 손에 들고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숫자로도 느낌으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친자였습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조용히 무너졌어요. 4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친자 확인 검사지를 내려놓고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오후 성우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준호는 이미 많이 좋아져 병실 침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성훈이 들어오자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까만 눈이 성훈을 바라봤어요. 성훈은 그 눈을 보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눈이었어요. 자신의 어릴 적 사진에서 본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아저씨, 많이 아팠어요? 준호가 먼저 말했어요. 작고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성훈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간신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잠깐 성훈을 바라보더니 그리던 그림을 쑥 내밀었어요.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크기가 다른 세 사람이 나란히 그려져 있었어요. 준호가 손가락으로 하나씩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저씨. 성훈은 그림을 받아들었어요. 삐뚤빼뚤하게 그려진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셋 다 웃고 있었어요. 성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가 보이지 않도록 얼굴을 숙였어요. 눈물이 친자 확인 검사지 위로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때 병실 문 앞에 미영이 서 있었어요. 언제 왔는지 몰랐습니다. 성훈이 고개를 드는 순간 미영과 눈이 마주쳤어요.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훈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텅 빈 눈빛이 아니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담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미영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와 준호 옆에 앉았어요. 그러더니 잠깐 망설이다가 성훈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해요. 성훈이 미영을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분인데 미영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성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영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기억이 없는 눈이었어요. 성훈이 누군지 모르는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말없이, 소리 없이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성훈은 천천히 손을 뻗어 미영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오래된 상처가 남아있는 손이었어요. 4년을 혼자 버텨온 손이었습니다. 성훈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꼭 쥐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훈의 손을 내려다 봤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아주 살며시 손에 힘을 줬습니다. 준호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색연필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가 병실 안을 조용히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기억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잊은 것을 가슴이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성훈은 미영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버려진 건 진실이었어요. 조작된 증거 하나가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았고 그 사이 미영은 기억도 없이 아이를 안고 혼자 버텼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죠. 오해 하나가 오래된 관계를 무너뜨리고 해명 한마디를 못한 채 멀어져 버린 사람들. 그때 조금만 더 들어줬더라면, 조금만 더 믿어줬더라면 하는 마음이 뒤늦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이 기억한다는 것. 이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도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햇살 머문 인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